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다비안입니다. 이렇게 마이크 잡는 거 참 오랜만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되게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듣고 또 아시는 분은 되게 반가울 것이고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주시장 힘드시죠?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좀 많이 왔어요. 메시지도 많이 오고 항상 힘들 때 도와주시던 분이었는데 요즘 주시장 안 좋은데 좀 방송이라도 안 해주시냐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오래 만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4, 5년 전에도 그랬죠. 여러분들 앞에서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 하물며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구제하겠습니까? 이런 말 기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이.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또 찾아주시고 또 지금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인이 돼서 학생 신분에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하면서 주식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다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 시장에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답답했던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까움은 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사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이 길어지기 전에 우선 중요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그런 고민 끝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줄 수 있는 자료들을 예전에 계속 올려줬는데 거기는 아프리카 TV다 보니까 영상 보관이 제대로 안 돼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금액적인 거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상이 영구 보관이 안 되더라고요. 영원히 보관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재차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제 영상을 지우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되라고 재능 기부식으로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지식을 좀 습득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했던 부분이니까 굳이 그것을 좋은 뜻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울 영상도 없고 지울 필요도 없고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튼 그 영상들이 많이 훼손도 되고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 어떤 PPT 자료로 제가 막 검증도 해주고 막 했었는데 솔직히 재능 기부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제 사생활마저도 다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을 마음적으로 아직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게 최근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유튜브에다가 자료를 올려주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시간 편하실 때 공부하는데 또는 막히는 거 있으면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좀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이나 그런 데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그걸 참고해가지고 궁금한 점들을 좀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그런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선 요즘 장이 힘든데 그것은 뒤로 좀 미루고요. 우선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물들이 있는데 19억 도전 프로젝트 계획 1부, 2부 이렇게 올렸어요. 복리 그게 가능하느냐, 가능하다, 안 하다, 저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이론은 전제를 걸어 두었고, 또 방법론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를 잡고, 나도 재테크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들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점 갖는 게, 과연 1년에, 그쵸? 마우스로 쓰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세요. 글을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자, 1년에, 적게는 10%에서, 10%에서 많게는 30%가 가능하느냐, 1년에. 이렇게 이야기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오늘 2020년 3월 16일부로 3월 16일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제로금리로 한국은행에서 거의 처음으로 입각하게 되죠. 0.75%로 드디어 인하가 됐습니다. 무려 이 사이에는 1.25%에서 바로 5% 정도, 0.50% 정도를 바로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 내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내리게 됐죠.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되게 분위기가 안 좋다. 그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1년에 10%에서 30% 정도에 있는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더 가능할 유력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주식을 상당히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오래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1960년도 우리가 6.25가 지나서죠. 그러니까 1960년도 정도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어떤 게 이제 체계적으로 잡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연도도 내가 자세하게 60년도에서 1972년도 사이에 어떻게 됐으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구구자자라는 얘기는 우선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관계상 없는 상태에서 빨리빨리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래도 제가 급하게 가더라도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오세요. 우선은 우리가 언제부터 생각하시면 되냐면 1995년도,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 입사하고 몇 년 정도 흘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은행이 다닐 때 저도 이제 주식에 좀 관심을 계속 두고 보고 있었는데 95년도에 우리가 우리 상한가 기준이 어떤 특정한 종목에 상한가 종목이 한 6%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상한가 기준이 30%죠. 근데 이때 당시에 6%였어요. 그러다가 95년도 4월경에 그 6% 정제율을 채택을 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이게 98년도에 죄송합니다. 96년도에 8%로 2% 정도 상한가를 더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98년도에서 98년도 3월경인가 해가지고
이게 8%에서 상한가가 12%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98년도 안에 두 번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98년도 그때가 3월에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됐는데 12%로 그런데 98년도 12월 기준인가? 98년도 12월 말 기준이었을까요? 그때 12월 달 정도에 그 15%로 또 상한가 기준 금액을 올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2012년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최종 30% 상한가 30%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특정한 종목이 상한가를 상승을 그날의 맥시멈이 상한가가 30%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년이 365일인데요. 여기서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빼면은 대략 한 246일 정도 돼요. 이게 246일이다 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도는 240 뭐 며칠 왜냐면 중간에 특정 공휴일이라는 게 또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도 특정 공휴일이 빨간 날짜가 있죠.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변동이 있어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240일 정도 될 겁니다. 240일 정도 될 건데 이 240일 기간 동안 1년을 두고 볼 때 240일 기간 동안 1개의 상한가가 안 나오겠습니까? 한 개의 상한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가 30%의 돌입을 한 번은 안 하겠습니까? 또는 하루라고 쳤지만 하루가 아니라 분할로 예를 들어서 3일 상승을 했다. 3일 상승을 하게 됐을 때 뭐 7%를 오르고 그 다음날 얘가 뭐 한 16% 올랐다가 그 다음날 뭐 한 장중에 9%에서 뭐 26%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걸친다 하더라도 30%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중에 30%라는 거는 큰 퍼센트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메리트가 있는 거죠. 다만 이 30%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이 30%를 어떻게 가질 건가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관건일 겁니다. 이 30%가 그러니까 우선은 제 영상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저게 30%가 뭐 복리 개념으로 하는 건 맞고 뭐 계산법 맞는데 과연 1년에 내가 30%를 저게 고정을 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듯이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보여줬지만 가능하다라는 수치고 또 1년 안에 최고 30%를 잡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그러면 뭐 예전 같은 경우 내가 왜 아까 연도를 설명을 했냐면요. 예전 같은 경우 상한가를 몇 번을 맞아야 돼 라고 또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년에 상한가 한 번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40일 중에서 한 번은 상한가 안 들어가겠냐? 들어갈 확률이 있겠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들어갈 확률이 있겠죠. 다만 그 상한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상한가가 될 수 있는 그 퍼센트의 한계, 그러니까 하루에 그만큼 등락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은 이 30%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가 BPS를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청산가치라고 내가 4,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청산가치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셔라. 기초 기준 가격으로 보셔라. 왜냐면 막상 우리가 주식에서 접해가지고 주식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접해가지고
얘를 얼마에 사야 되는지 맨 처음에 입문자들이나 초보분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 맞아요. 분명히 어떤 특정한 기업이 있는데 얘를 얼마 주고 사야 되지? 라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BPS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BPS 가격의 산출, 제가 뭐 공식 산정하는 공식도 분명히 집어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총 자산에서 총 자산,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 그 기초 회계 개념이 없는 분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 이 총 자산이라는 것은 대략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부채. 부채가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 빚을 말합니다. 빚.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그거 빚이죠. 카드를 우리가 신용카드를 썼을 때 뭐 그 다음 달에 결제가 돼도 한 달간 어쨌든 갚아야 되는 금액이죠. 그런 것들을 부채라고 합니다. 빚. 예. 상환해야 될 돈. 부채. 그리고 내 자본금이 있겠죠. 자본금은 이것은 따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본금과 이 부채, 빚과 합친 것을 총 자산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를 플러스 한 것을 총 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BPS는 마우스를 쓰기 힘드네. BPS는 자, 오랜만에 마우스 잡고 이 펜을 쓰려고 하니까 자, BPS는 뭐를 빼고 말을 하냐면 이 부채를 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자산에서 빚을 빼고 이 자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본금 가지고 이 회사가 우리가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 총 발행 주식 수라고 그러죠. 이 회사가 총 발행을 한 발행 주식 수량, 이 자본금에서 총 발생한 주식 수량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만약에 1억을 만약에 1억이다. 자본금이 1억이다. 그런데 뭐 총 그 발행 주식 수가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뭐 200만 주다. 그러면 이걸 나눠주면 되겠죠.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계산기로 잠깐만요. 1억에 나누기 200은 그러면 50원이 되네요. 50원. 50원이 됩니다. 한 주당 1주당. 그래서 BPS는 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본금에 대한 너 한 주당 얼마냐? 라는 말이 이렇게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보기가 편하죠. 어떤 기업이든 내가 딱 봤을 때, 뭐, ROA, ROE, EPS라든지, PER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산한 법도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기에는 메인 초보자들 입장이나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어떤 특정한 금액을 두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을 회사의 아이스크림이 특정 지역 가지고 또 얘기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회사의 아이스크림이 한 개에 1,000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게를 가던 편의점을 가시던 간에 이 1,000원을 주고 사 먹게 되죠. 그렇죠? 지불을 하고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다만 A라는 가게가 있고 B라는 가게가 있고 C라는 가게가 있고 만약에 D라는 가게가 있고 가게는 되게 많겠죠. 편의점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같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떤 가게는 900원에 팔고 있고 어떤 가게는 800원에 팔고 있고 어떤 가게는 700원에 팔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게를 가시겠어요? 똑같은 아이스크림이에요. 똑같은 제조사고 똑같은 회사인데
당연히 300원을 덜 주고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그쵸? 700원짜리를 사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흔히 말하는 뭐 개이득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기준 가격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 B, C, D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따져보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 퍼죠. 근데 이게 함정이 많아요. 잘 쓰면 좋은데 함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좀 한계치가 높아요. 또 설명도 많이 필요하고요. 대충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건들 때는. 그래서 저랑 감에서 하나하나씩 저 부분도 제가 약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해 줄 거고,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냥 제 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설명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설명서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자동차 너무 크나요? 자동차를 뭐 장난감이어도 상관없어요. 구입을 했을 때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서가 없으면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있으니까 몰 수는 있지만 리스크는 생기죠. 이 설명서를 참고 안 하면 뭐가 생겨요? 사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스크로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뭐 페달과 브레이크 뭐 이런 것도 다 설명이 돼 있을 것이고, 기아 아무리 요즘은 다 오토지만은 수동이 아니라 오토지만 오토에도 그냥 뭐 앞으로 전진 후진만 대부분 쓰지만 그 편의상 쓰지만 그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토라도. 그러듯이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우리가 설명서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저건 저렇게 쓰는 거구나. 아,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네.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내가 이렇게 이거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가 열어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 목에 이렇게 자꾸 잠기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제가 뭐 시거에 도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그 부분이 너무 뭐 망상적인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퍼센트도 30%를 하루에 상한가 정도에 준다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제가 자료집을 올려준 그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8,212원이죠. 주당. 이거는 이제 1부, 2부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이런 주식을 가지고 제가 어떤 A라는 특정한 회사를 두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주당이 같이. 그러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두고 1,000원짜리를 굳이 없다면 1,000원짜리를 사 먹어야 되겠죠. A라는 가게를 가고 B라는 가게, C라는 가게 갔는데 다 1,000원에 판다면 어디 가든 뭐 1,000원이라면 가까운 데 가서 1,000원에 구입해서 사는 게 맞겠지만,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에는 뭐 유가증권하고 코스닥 시장만 합쳐도 무려 상장된 기업이 2,000개가 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B라는 곳, C라는 곳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야, 내가 700원짜리는 있지만 나는 그냥 800원짜리도 만족해 라고 그렇게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700원짜리에 사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무슨 천사나 요정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관리해 주거나 보살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재밌게 자산관리도 해보는 거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더 효율적인 건 없을까 고민했을 때 저는 그 고민을 또 풀어주는 거고,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또 개념이 또 틀리거든요. 좀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에서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상당히 완전히 보수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저는 완전히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보수가 아니라 정말 저한테 이제 배우시다 보면은 이제 한 부 한 부 저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야, 이 사람 정말 보수적이다 라고 조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배우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8212원이라는 어떤 A라는 기업을 두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부분이 BPS를 두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앞에서 요즘 얘기했잖아요.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경기가 되게 이렇게 위축되고 쪼그라들까봐 먼저 이렇게 막기도 하는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지금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염두를 두고 했겠죠. 왜? 거기에도 상당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반영할 때, 여러분들이 반영할 때는 당분간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바로 좋아지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좋아지면은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만 나라에서 금리를 그렇게 갑자기 한 단계 낮추는 것도 아니고 두세 단계를 그냥 갑자기 뻥충하고 밑으로 내렸다라는 것은 저도 좀 놀랬거든요. 그 정도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세게 내릴 거라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주식을 안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안 하고 있으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그것 또한 투자예요. 지식에 대한 투자예요. 꼭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은 있지만 돈을 들고 있다 해도 그것 또한 투자예요. 왜? 지금 시장에 안 좋은 이 시장을 넘어가고 나서 기회비용으로 쓸 수 있는 투자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설명을 하겠지만 조금씩 건드려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일 급하신 거는 혹시라도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점검을 하는 게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이죠.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본금, 경기가 어려워지면 회사들도 분명히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쵸? 회사가 수익을 난다 해도 그전 수익보다도 또 떨어질 것이고요. 그럼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저는 뭐예요? 상당히 보수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을 안전한 쪽으로 저는 데리고 가겠죠. 왜냐면 8,120원짜리를 우리는 이대로 보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부채에 감안을 해서 내가 보자고 그랬죠. 부채에 감안을 해서 봐서 얘를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한다?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그쵸? 좋은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사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거죠. 그쵸?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몇 퍼센트를 해주냐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 값이 없는 분들, 아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우선은 최소한의 기초를 제가 잡아주는 것 뿐이에요. 영상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 당장 지금 써야 되는 공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거라도 급하게 쓰세요 라고 제가
드린 거예요. 정 없으시다면. 근데 저랑 공부를 하고 가시면서 어떤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배우고 가시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DC 카운트도 더 가감하게 때려줄 수도 있고 차감해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저랑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부채 비용을 뺀 DC 카운트 했을 때 7천 얼마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7천 뭐 300원 정도인가 대략 이에서 그 설명하기를 1, 2부에서 설명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7,300원에서 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쵸? 그럴 때일수록 부채 비율을 더 가감하게 차감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빨리 점검해야 될 거는, 중요한 거는 첫째,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기준가보다 높이 있다면 정말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의 청산가치보다,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높이 평가가 돼 있고 내가 높이 돼 있는 평가에서 샀다 라고 하면, 뭐 테마주나 이런 거 쫓아다니신 분들은 해당 없어요. 예. 저는 저 테마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좋게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되게.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기도 하는데, 굳이 테마주나 뭐 위험 리스크를 내가 노출시키면서, 많은 노출시키면서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그 테마에 관련된 그것들만 쫓아다니고 싶지는 않고, 또 본업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만 또 메우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면 빨리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빨리 점검해봐라 라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좀 주고 싶어요. 충분히 빨리 점검해봐라. 더 늦기 전에 점검해보고, 그리고 점검을 하고 나서 뭐 손실도 보신 분도 있고, 지금 수익 구간에서 그래 우선 절사하고 확보하고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잠깐 이 시장을 좀 보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위험할 때 뭐 이렇게 뭐 돈을 더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최근에 그 은행에 있는 동기 친구하고 통화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야, 그 고객님들이 막 그 1억 얼마짜리 수표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이거 이런 그 돈 어디 뭐 하시려고요? 했더니, 아니 주식시장 어려운데 주식시장 사야지. 위험할 때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분한테 뭐 이거 요즘 위험한데 뭐 이렇게 해요 라고 그런 얘기는 부수적인 건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주식을 바라보면서 좋은 결과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또 좋게 승률이 나가지고 수익 내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보다는 못 내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위험 농도가 높다 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고, 우선은 첫 번째,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점검을 해라. 지금 내가 이 회사의 기초 기준 가격, 그쵸? 아주 기초잖아요. 네 자본금에 대해서 지금 발행한 주식 수를 거기에 보다 내가 더 비싸게 샀는데, 더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밑으로 가고 있지 위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가격 위에 있다면 한번 빨리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기초 가격의 아래에 있다 해도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로 매수를 하려지 말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1, 2부 공부하신 분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서 조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지금 여기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재능기부를 여러분들한테 3, 4년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받으셨던 분도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여러분들한테 감사패를 받은 걸 아직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대로 지금까지도 저는 그 자리에 항상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말이 또 새어나간대요. 죄송합니다. 빨리 점검을 해서 맞춰놔라. 그리고 최대한 꼭 내 영상만 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더 훌륭한 영상들이 있거나 더 훌륭한 전문가들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거 참고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별로 좋지 않는 분위기니까 가지고 있다면 또는 현금을 갖고 있다면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모든 건 급하면 사고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결과도 안 나오고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짧게 하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계속 해줄 말도 올려주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말에 혹시라도 시간 나면은 아프리카 TV처럼 여기 스트리밍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방송을 안 해봤어요. 아프리카 방송을 안 해봐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가능하면 실시간 방송을 가능하게끔 제가 한번 그것도 구조를 잡아볼 테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연락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구독하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튜브의 초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것들은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같다. 그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배울게요. 그 대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여러분들한테 또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우선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금리 인하를 했고 대한민국의 금리 인하를 단계별로 한 게 아니라 확 내린 거 보면은 다급하기도 하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인하를 다급하게 큰 비율로 내렸다라는 것은 당분간 경기가 확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 세 번째로는 그러면 나는 빨리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점검을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시면 되고요. 없다면 또는 배우시는 분이라면 빨리 제 걸로 한번 점검을 해서 이 회사는 이러지만 아깝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수익이 만족은 못하지만 이 수익에서 우선은 익절로 하고 이익에서 이제 절사한다는 거죠. 익절을 하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보고 더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급한 마음으로 가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제 저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알려줄 게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하루 이틀 공부한다 해가지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어려운 것들을 다 제가 풀어 헤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네, 우선은 길게 가면은 이 영상 로드 시키는데도 인증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비교도 해주고 알려줄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제가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제가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좀 피드백 좀 받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주 도움이 되신다면 좀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고 싶네요, 솔직히. 네,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